안녕하세요. 역사인물을 프로파일하는 혜진쌤입니다. 자, 오늘은 태종무열왕이라고 하는 인물의 프로파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이 인물의 수사에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태종무열왕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역시 정부가 태종무열왕의 표준영정으로 삼고 있는 사진이라 삽입을 했습니다. 자, 태종무열왕의 실제 이름은 김춘추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 선덕여왕 영상에서 잠깐 볼 수 있던 이름입니다. 자, 그가 살고 있던 시대는 삼국시대 중 하나인 신라시대이고요. 603년에 태어나서 661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경력사항은 삼국시대 신라의 제29대 왕으로서 654년에서 661년 동안 제위에 있었습니다. 자, 태종무열왕의 업적과 영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외교 역량이 있고요. 두 번째, 강력한 왕권 구축이 있고, 세 번째, 백제 멸망이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외교 역량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선덕여왕 때 김춘추의 사위가, 즉 김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제와 함께 싸우다가 사망을 하게 됐고, 그 남편의 사망에 따라서 이제 김춘추의 딸도 같이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료를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그 이후로 사위와 딸의 죽음에 대해 한스러워하면서 백제를 치기 위해 고구려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으나 고구려와의 동맹이 결렬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구려와의 동맹이 실패하게 됩니다. 자, 왜 실패했느냐?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영토 반환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고구려가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신라 진흥왕 때 너네가 뺏어갔던 한강 상류 지역 있잖아. 그 상류 지역 우리가 백제 치는데 도와줄 테니까 그거 다시 반환해 라고 한 거죠. 자, 근데 김춘추가 왕도 아닌데 그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함부로 결정할 수도 없는 사안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영토 반환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게 되면서 동맹이 결렬이 되게 됩니다. 이게 동맹 결렬의 이유가 되어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친당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고구려와의 동맹을 실패했잖아.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당나라로 가야죠. 자, 당나라와 함께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백제를 치는 방향으로 그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친당 정책 추진을 통해서 당나라의 태종이 백제 공격을 위한 군사 지원을 약속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내고 당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요, 신라에서 당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그 근거예요. 당시 신라가 신라만의 자주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당나라의 연호, 즉 영휘 라고 하는 연호를 채택했다라는 것이 신당 정책의 근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력한 왕권 구축을 했대요. 자, 김춘추가 신라에 돌아와서 내정 개혁을 세우게 되는데요. 즉, 나라 안의 정치를 좀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방향성은 어떻게 됐었느냐? 당나라를 후원 세력으로 삼고 왕권 강화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왕권 강화는 김춘추 본인이 후에 왕으로 즉위했을 때의 그 밑거름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내정 개혁을 이렇게 단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김춘추가 왕으로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김춘추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무열왕 이라고 불리게 되죠. 자, 이 즉위는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당시 신라의 최고 기관인 화백회의라는 곳에서 추대받는 형식. 그런 형식으로 왕권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형식을 취했느냐? 왕위 계승의 합법성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죠. 자,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즉위하면서 율령 정치를 강화합니다.
율령 정치는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행정법과 형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율령 정치를 어떻게 강화했느냐? 법령 60개를 모두 개정하고요. 그 다음에 직계 친족 지배체제를 구축합니다. 즉 나의 친척, 나의 가족들이 지배권 안에 들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만들어냈고, 김유신, 자기가 즉위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김유신이라는 사람을 상대등에 임명시킵니다.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 상대등이라고 하는 관직은 신라에서 최고의 관직이었죠. 자, 이렇게 태종무열왕은 자신만의 지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구축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제를 멸망시키는데요. 본격적인 백제를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자, 백제가 신라를 자꾸 침범해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김유신이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자, 백제가 신라의 변경 지역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침범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태종무열왕이 김유신을 시켜서 황산벌 전투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황산벌 전투는 누구와 누가 붙었느냐? 백제의 장군인 계백이라는 사람과 신라의 장군인 김유신이 붙어서 싸우게 된 것이죠. 자, 당시 김유신이 승리를 하는데요. 김유신이 백제의 5,000명의 군대를 격파시켰다라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완전한 신라의 승리로 끝이 난 것이죠. 자, 이후로 백제 수도인 사비성을 함락시키면서 백제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종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문무왕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죠. 자, 이렇게 신라 사람들이 백제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도 멸망시키면서 하나의 통일신라 체제를 구축해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태종무열왕의 백제 멸망이 한반도 통일의 첫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 첫 걸음이 되어줬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관련 문화 유적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유적 보이시나요? 잘? 이 유적은 무열왕릉입니다. 즉 태종무열왕의 무덤인 것이죠. 자, 이 무열왕릉은요, 경북 경주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학동에 있다라고 전해지고요. 이 무열왕릉은 우리 비석의 받침돌을 귀부라고 하는데 그 귀부가 거북이 모양의 네 발과 머리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등에는 거북이 등껍질에 무늬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비석의 위쪽에 있는 걸 이수라고 하는데 그 이수에는 6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받드는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중앙에 태종 무열왕 집이라고 이제 새겨져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무열왕릉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역사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럼 태종무열왕과 관련된 사료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사료는 총 2가지이고요.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료입니다. 첫 번째 사료는 선덕여왕 때 읽었던 사료에 이어지는 사료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김춘추는 국경을 벗어나자, 즉 고구려와 동맹을 맺기 위해 신라의 국경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국경을 벗어나자 자신을 안내해준 사람에게 이르기를, 나는 백제에 대한 원한을 풀고자 군사를 청하려 왔으나 대왕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땅을 요구하셨으니 이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지난번 대왕께 글을 드린 것은 죽음을 면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요 라고 하였대요. 이는 봉기 진평왕 12년에 적혀있는 것과 같은 사건이지만 내용은 조금 다르다. 모두 고기에 전하는 것이므로 둘 다 남겨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 신라가 고구려와 동맹을 하려는 이유가 나오죠. 그리고 그 동맹이 결렬된 이유도 나옵니다.
땅을 요구했는데 그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거절을 해서 그 동맹이 결렬됐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진덕왕 태화 원년 무신 648년에 김춘추는 앞서 고구려에게 청병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여 마침내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를 요청하였다. 자, 당나라로 타겟을 옮기게 됩니다. 태종 황제가 말하기를 너희 나라 김유신의 명성을 들었는데 그 사람 됨이 어떠하냐 라고 물었대요. 자, 김춘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김유신은 비록 조금 재주와 지혜가 있지만 만약 천자의 위협을 빌리지 않는다면 어찌 이웃한 근심거리를 쉽게 없애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진실로 군자의 나라구나 라고 하며 이에 청병을 허락하고는 장군 소정방에게 군사 20만으로 백제를 정벌하러 가라는 조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즉 당나라는 김유신이라는 사람을 좀 크게 보고 신라를 도와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김춘추가 고구려와 동맹을 맺기 위해 고구려로 넘어갔으나 영토 문제로 인해서 당나라로 세력을 바꿔서 백제 정벌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근거로서 살펴볼 수 있는 사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료도 살펴보겠습니다. 태종 무열왕 7년 660년 3월에 당 고종이 좌무위 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김인문을 부대총관으로 삼아 좌효위장군 유배경 등 수군과 육군 1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치게 하였다. 자, 이는 태종 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킨 내용을 담은 사료인 것이죠. 자, 이렇게 태종 무열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태종 무열왕이 어떤 업적을 가졌고 즉위 이전에는 어떠한 행적을 보였고 즉위 이후에는 어떠한 업적을 보였는지 알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료들을 통해서 태종 무열왕의 연합 의지 그리고 백제 멸망의 의지를 우리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종 무열왕의 프로파일 보고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보다도 태종 무열왕, 즉 김춘추죠. 태종 무열왕을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프로파일 보고로 찾아오겠습니다.